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사활, 카메라 부품주 다시 뛸까?입니다. 상반기의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아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업계가 하반기 시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 5일이죠. 사상 첫 온라인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신제품 5가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폴드 2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갤럭시 Z 플립 5G를 삼성전자 미국 뉴스룸을 통해서 먼저 공개했습니다. 애플도 10월에 애플의 첫 5G 폰인 아이폰 12를 선보이고요. 화웨이 역시 두 번째 폴더블 폰 공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스마트폰 신작 출시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G와 폴더블 폰의 하드웨어 차별화는 카메라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는 스마트폰 차별화로 카메라를 선택해서 멀티 카메라부터 고화소, 광학 줌 확대 등 기능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폴더블 폰 시장 역시 궁극적으로는 카메라가 차별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삼성전자와 애플향 카메라 모듈 업체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 이유인데요. 관련 종목들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 삼성전기 아이폰 카메라 모듈 납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옵트론텍이 25.1% 급등을 했고요. 갤럭시 노트 20 출시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액트로도 오늘 10%대 상승합니다. 해성 옵틱스 역시 오늘 11.7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400명 가까이 2부에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마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렸죠. 2부 잠시 우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진단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셔야 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실현님 오셨네요. 쫄보님, 파파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기투자님도 계속 함께합니다. 어이구야라는 닉네임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이번 주 비가 계속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비 피해 조심하시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첫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가 않았죠.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부진을 겪었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업계가 하반기에 신작을 출시를 예고를 하면서 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카메라 모듈주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자, 오늘 이제 카메라 모듈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똑똑한 스마트한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오르지 않은 섹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략해가는 이게 첫 번째 저는 이유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많이들 다 주도주들이 순환매를 좀 거쳤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5G, 뭐 제약 바이오까지 진단기 다 안 간 게 없거든요. 네. 근데 1분기 때 실질적으로 MC넥스를 필두로 카메라 모델을 보자면 MC넥스와 캠시스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실적 호조를 썼었거든요. 그랬었는데 MC넥스 주가도 4만 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다가 이제 신종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안 좋을 거다 2분기 때 직격탄이다 이런 소식들이 전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썼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런 호재들이 이제 있는 모멘텀 속에서 진짜로 호재가 나왔느냐 오늘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삼성전기가 이제 애플 렌즈 밴드에 진입했다 이런 수혜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삼성전기를 좀 보시게 되면 광학 줌용이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액트로거든요. 그 회사와 그리고 이제 프리즘 납품사인 옵트론텍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벤더들에게 ODM을 하고 있죠. 이 회사 이제 두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보기에는 그 액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5거래 연속으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 수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재료가 이제 나오면서 네. 모멘텀 수혜를 받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3분기, 4분기가 좋아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요? 저는 갤럭시 폴더폰 2가 이제 진출을 했고 최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상당히 비싸긴 비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239만 원인데 너무 비싸요. 저는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저도요. 어찌됐건 갤럭시 폴더폰 G 플립이 완판됐었거든요. 이런 소식들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과연 3분기, 4분기 때 반등이 없어. 2분기 때는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애플 관련주, 갤럭시 폴더폰 2 관련주들은 이런 카메라 모듈 쪽도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환매 장세 속에서 또 앞으로 하반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리면서 모멘텀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이미 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겠죠. 어느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 지표, 선행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제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는 것들이 뭐 섹터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주식시장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미 다른 종목들도 3분기, 4분기를 내다보고 주가 흐름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이 약재에 대한 부분은 거의다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상승이 최근에 좋았던 이제 뭐 LG이노텍, 애플 관련주들은 네. 뭐 LG이노텍, BH, 더구전자 이런 것들도 3분기, 4분기를 맞춰서 종목들이 좀 우상향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삼성전기부터 하부 업체들까지 액트로, 옵트론텍 거기다가 이제 캠시스, 파트론까지 여러 골고루 종목들이 또 대장주격인 MC넥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도 뭐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겠다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잘 팔려야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저는 살짝 걱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실적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LG이노텍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어떨까요? 이제 오늘 재료가 노출된 거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삼성전기에서 애플에 이제 벤더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LG이노통의 광학줌 렌즈를 준비를 좀 했는데 보시죠. LG이노통 네. 먼저 매출과 영업 비중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광학 솔루션 분야가 거의 65% 비중입니다.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매출에. 이것이 이제 87%까지 올라가는 건데 거의 그러니까 광학줌 렌즈 카메라에 영업 비중이 다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카메라 모듈 렌즈에 지금 삼성전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매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갈 거냐, 경쟁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과연 LG이노텍이 좀 피해를 볼 것이냐. 저도 좀 의외거든요. 애플에서 삼성전기 거를 그러게요. 네, 해줄지는 경쟁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누가 봐도 경쟁사인데 결국은 기술력을 인정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애플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리면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BH, 더구전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LG이노텍까지 이 위에도 상당히 솔직히 많거든요. 좀 더 세분화 시켜보자면 뭐 휴대폰 카메라 관련 쪽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TM 반도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애플이 이제 무선 아이폰 콩나물이라고 하죠. 애플팟. 네. 이것을 하고 있고 이제 PMP 2차 전지 보호회로 그 외에도 이제 슈퍼캔 코리아, 지니틱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등등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집중을 하려면 LG이노텍, 더구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들어가면 다릅니다. 우리가 카메라 아니 핸드폰을 덮는 이 틀이라고 하죠. 네. 이 틀을 만드는 게 이제 뭐 더구전자 BH는 특히나 이제 연성회로 기판 쪽입니다. FPCB를 만들고 있는데 모두 다가 애플 관련주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다 1분기에 호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BH도 주가가 올랐고 더구전자도 올랐고 LG이노텍도 올랐는데 2분기 때 이제 주가가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가이던스는 모두 다가 지금 예상치가 하회에 예상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가에 선반영됐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LG이노텍은 이제 반영돼 가는 과정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오늘 하락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삼성전기에 삼성전기. 애플 이제 벤더 소식에 결국은 삼성전기의 매출 비중을 좀 뺏길 것이다.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차후에 좀 다룰 게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LG이노텍의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글로벌 이제 멀티 카메라 침투일 추이입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 예전에 카메라가 하나였었습니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근데 기본적으로 듀얼 카메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세 개부터 시작하죠. 저는 뭐 3개짜리는 핸드폰을 쓸 일이 아직이에요? 없고, 네, 2개짜리가 이제 네.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58% 정도입니다, 거의. 근데 이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하나 왜 이거를 준비했냐면 네. 듀얼 카메라를 그러면 카메라가 2개인데 삼성전기라든지 애플에서 2개 값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네, 그거는 이제 다 잘 어. 아시겠지만 어떤 뭐 하부 업체의 숙명과 아, 같은 진짜요? 듀얼 카메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가 2개니까 오. 2개 값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선별적으로 보지. 그러니까 뭐 그래요? 쿼터풀, 트리플 카메라 3개가 달리면 더 주느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6개까지도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영업 진짜요? 매출 비중을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앞으로도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시죠. 아이폰 이제 12가 지금 거의 10월에 출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부터 OLED까지 왜 업황이 좋아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네. PD님이 이제 잘 해주셨습니다. OLED 5.4Hz부터 6.7Hz까지 거의 이제 OLED를 모두 다 채용했습니다. 이제 9월에 나올지 10월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10월에 출시가 될 것 같거든요. SE에서도 이제 거의 OLED를 채용했고 그러면 업황군이 이어지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관련 쪽 종목들이 우상향 되면서 OLED 쪽도 조명을 받겠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17년, 2016년 거의 LED였거든요. 거의 이 OLED가 작년부터 좀 나왔는데 2019년 9월에 보고 계시면 LED가 6.1인치짜리가 채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부 OLED이기 때문에 OLED 군 업황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또 전망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10월 달에 이제 아이폰 12를 신작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삼성도 계속해서 좀 갤럭시에 대한 다양한 핸드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별화 전략, 이제 어떤 게 더 좋아질 것이냐. 사실 최근에 나왔던 핸드폰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별화로 선택한 것이 카메라라고 하던데 왜 카메라를 선택했는지 일단은 전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세대 차이가 나죠. 20대가 30대를 이해 못하고 30대가 40대 이해 못합니다. 네. 40대가 또 50대를 이해 못하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카메라로 영상 촬영이라든지 하긴. 페이스북 촬영이라든지 SNS 촬영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카메라를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희는 이제 해당 사항이 세대 없죠. 차이, 저희는 네. 해당 사항이 없는데 네. 이 애플과 이제 삼성으로 대변되는 갤럭시 폴더블 2냐, 애플의 12냐 어느 게 더 좋냐?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만 쓰십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은 샘성이다. 삼성 거 써야지. 이러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네. 갤럭시 폴더블 2 G 플립이 히트를 쳤던 이유는 기존 몰드에가는 이제 접는 방식이란 다양한 그렇죠. 방식이 분명히 새로 진출됐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정말 지하철에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게 접어지다니. 화면이 접어지는 건데 네, 그렇죠. 아무런 뭐 깨지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하긴 신기한 하더라고요. 부분이죠.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패션도 돌고 도는 거듯이 핸드폰의 패션도 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앵커님 잘 모르겠지만 원샷 018이라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토로라를 필두로 접는 폰들이 있었던 상당이거든요. 네. 그 모델을 이제 힌지 부분을 만들어서 화면이 잘 송출될 수 있게 네.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저 모델은 있었습니다. 단지 접는 면이 이제 양쪽으로 화면이 나온다. 이 차이가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카메라의 고성장 시대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풍력에 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카메라의 섹터나 세밀화 부분이 다변화되고 이제 가시거리, 모션 캡처. 아까 젊은이들이 많이 촬영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끊기는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있을 수 굉장히 없죠. 싫어하거든요. 네.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내 네. 모션이 정확하게 캐치되고 뭐 고개를 돌린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언급을 드리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거의 전장 산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G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차들이 캠핑카 모든 이종 산업군들의 차에 밀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생각을 했을 때 또 자율주행
이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하고도 그렇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대 혁명이 차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가시거리를 확보한다든지 하면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또 카메라의 성능도 함께 끌어올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실릴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측일 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LG 이노텍의 애플의 점유율이 65%에서 이제 85%까지 광학중 카메라에 대해서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거의 이제 애플 관련주는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아까 이제 삼성전기가 애플의 벤더가 설정됐다 했는데 LG 이노텍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겁이 나실 거예요. 아 이거 뭐 삼성전기에 매출 뺏기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더 참여는 올해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LG 이노텍의 주주분들은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 삼성전기에 전혀 반영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기대감이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센스입니다. 이제 삼성전기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든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벤더 참여는 내년부터거든요. 네. 올해 분기 실적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는 점유율이 아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85%라 그랬는데 삼성전기가 15%, LG 이노텍이 70%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의 기술력을 생각했을 때 추후조로 갔을 때는 정말의 양 어떤 경쟁사 업체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크게 삼성전기의 후한 점수를 왜냐하면 이게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02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LG 이노텍의 악재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좀 미지수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LG 이노텍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 소식에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전문가님하고 둘이서만 하다 보니까 종목 진단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시장이 부활을 꿈꾸면서 카메라 모듈 쪽에 우리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 수요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꼽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탑픽 종목은 LG 이노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성향이고 네. 이제 평가는 전문가로서 주관적 뷰가 들어가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맞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LG 이노텍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외에는 MC넥스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강학중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는 액트로 그리고 1분기에 호실적 기염을 토했던 캠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캠시스에 관해서는 이제 갤럭시 폴더폰 2 뒷면의 광학 렌즈 부분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채택이 캠시스가 됐습니다. 근데 캠시스에 관해서는 매번 언급을 드리지만 전환사채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약 2천만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데 제가 제 주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충분히 이 전환사채 납입이랄지 돈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트로, 캠시스, MC넥스까지 물론 탑픽은 LG 이노텍이지만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MC넥스가 사실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그래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어디서 들은 거로는. 근데 MC넥스가 주가가 오늘은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도 MC넥스 앞으로 계속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매기가 이제 수급 동향이 좀 돌고 있는데 이틀 전에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액트로는 계속 주가 흐름이 좀 좋았고요. 이틀 전에는 이제 파트로는 좀 넘어왔다가 어제 이제 캠시스 같은 게 한 7%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MC넥스인데 MC넥스가 가장 무겁겠죠. 근데 세 종목 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업 실적이 적자가 난다든지 뭐 파트론, 캠시스, MC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트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재무제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PER이 높다든지 밸류가 높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파트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3% 4%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카메라 관련 쪽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수급 동향이나 매기가 어디로 쏠리느냐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중장기를 끌고 갈 것이냐 대형 종목을 좋아할 것이냐
소형 종목으로 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으로는 액트로 캠시스 그리고 MC넥스와 함께 LG 이노텍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이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꼽아주신 LG 이노텍에 대한 종목 질문이 올라와서요.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주식 성공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LG 이노텍입니다. 매수가는 16만 4,537원이고요. 비중은 50%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이노텍 제품을 사용하다가 삼성전기로 바꿨다고 하는데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더 떨어진다면 추매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셨는데 자, LG 이노텍 현재 상황에서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오늘 이제 벤더 소식 측정이 났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들 다들 분주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첫 번째 이제 합리적인 근거 이유로는 네. 삼성전기 주주분들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MACC 관해서 올릴 거니까 LG 이노텍 주주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춘다면 2020년에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 삼성전기 애플 벤더 소식이 EBS 증권에서 지금 분석치를 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다 알아봤는데 오기 전에 2021년부터 들어간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기대감의 선반영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부분이죠. 분기 실적에 가담이 된다든지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삼성전기 애플 밴드에 들어간다더라. 네. 아까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건 어디냐? 액트로구나. 그리고 이제 또 옵트렌텍 이런 종목들의 하부 밴더들이 있구나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지 LG 이노텍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LG 이노텍의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LG 이노텍이 아까 다른 2분기 실적들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1분기는 호실적을 썼지만 그 주가가 차트를 같이 보시면 과연 악재 2분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느냐 그런 그림이 없거든요. 7만 5천원부터 18만 원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네. 한 1주, 2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트레이딩 매매를 하실 때 포커스를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이제 방송 용어는 좀 그렇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고 이제 좀 사투리로 쪼고 있었어야 되죠. 딱 이 종목을 보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떨어지겠구나 먹이를 이제 차지하는 맹수처럼 호랑이도 먹이를 차지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급하게 사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지금 시청자님의 단가를 보시면 16만 4,537원 네, 네. 이러신데 16만 4천원으로 하겠습니다. 16만 4천원이시면 최근에 이제 사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한 15만 7천원 정도에서 진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때 정도 진입을 하셨어야지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란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해서 추매, 네. 받는 이런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 부분이 50%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매를 더 해도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실 때 되면 그러니까 15만 7천 원에서 진입을 하셔서 이 종목 14만 2천 원까지 받았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15만 원이나 14만 8천 원 후반대가 될 텐데 단가 좀 높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중을 100%도 갈 수 없는 노릇이고 저는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네. 보유 의견만 드리기로 하고 4분기까지 보유했을 때 최종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목표가 21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미 조금 비중도 많으시고 또 매수가도 조금 높은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추매보다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의지 우리 호랑이가 되어보도록 하자고요. 타이밍을 잘 쪼다가 잘 노려서 들어가는 전략들도 잘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인스톡에서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부활의 힘을 내면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종목들 액트로 캠시스, MC넥스부터 LG 이노텍까지 계속해서 주시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